혹시 매일 먹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이 재료가 1급 발암물질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끓여본 그 구수한 된장찌개. 그런데 우리가 맛을 내려고 무심코 넣는 그 재료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따라하려고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런 위험한 재료들만 빼고 제대로 끓인 한국의 된장찌개를 먹어본 외국 의사들이 이걸 보고 완전 식품이라면서 극찬했다는 사실도 오늘 영상 끝에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판 육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된장찌개 끓일 때 간편하게 육수 큐브나 액상 육수 넣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맛을 더 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시판 육수에는 글루탄산 나트륨, 흔히 MSG라고 부르는 화학조미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각종 인공조미료, 방부제, 그리고 나트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육수 큐브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성인 하루 권장량의 60%에 달한다고 해요. 된장 자체도 이미 짠맛이 충분한데 여기에 시판 육수까지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물론이고 된장 본연의 깊은 감칠맛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판 육수까지 더하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 되는 거죠.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시판 육수로 국물 요리를 해드시다가 50대 초반에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숨어있는 나트륨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던 방식 그대로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양질의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가득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고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적이에요. 맛도 훨씬 깔끔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몸에 좋은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두 번째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넣으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넣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군이라는 건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됩니다. 특히 끓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환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2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가공육 50g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높았다고 해요. 50g이면 작은 소시지 하나 정도의 양이거든요. 정말 작은 양인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공육의 기름기와 인공적인 맛이 된장찌개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된장찌개는 원래 식물성 단백질과 자연의 감칠맛을 즐기는 음식인데 여기에 가공육을 넣으면 그 본래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가공육의 과도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두부나 연두부, 조개류, 새우를 넣어보세요. 두부는 된장과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둘 다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이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항암 효과는 물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개류는 자연스러운 시원함과 아연, 철분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인스턴트 된장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된장 제품들이 정말 많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편리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 화학적 분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존료, 화학조미료, 인공색소, 캐러멜 색소 등이 대량으로 첨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이런 첨가물들이 장기간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전통 된장은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자연 발효시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한 세균이 만들어져요. 이 세균들이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인스턴트 된장에는 이런 유익한 세균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된장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인스턴트 된장을 섭취한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 수치가 3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저히 낮았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효소와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을 사용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좋은 전통 된장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진짜 된장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원재료가 콩, 소금, 메주만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색이 너무 검거나 인위적으로 윤기가 나는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고소하면서도 깊은 발효향이 나는 것이 좋은 된장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설탕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으세요. 단맛을 내려고 넣는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이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설탕이 우리 몸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피부 노화까지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설탕은 된장의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요. 된장찌개의 매력은 바로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있는데 설탕을 넣으면 그런 섬세한 맛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고급 와인에 사이다를 섞는 것과 같은 거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 숨은 설탕 섭취가 한국인의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설탕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설탕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거나 대추를 우린 물을 조금 넣어보세요. 아니면 매실액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건강도 지키면서 더욱 깊고 자연스러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천연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제공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런 잘못된 재료들을 넣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실 이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편리한 가공식품들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된장찌개는 정말 단순했어요. 된장, 두부, 파, 양파 정도만 넣고 끓였는데도 그 맛이 정말 깊고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맛있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넣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된장찌개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판 육수는 나트륨과 화학조미료 덩어리니까 멸치 다시마 육수로 바꾸시고요. 둘째,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 위험이 있으니 두부나 자연 해산물로 대체하세요. 셋째, 인스턴트 된장 대신 전통 발효 된장을 사용하시고요. 넷째, 설탕 대신 양파나 대추 같은 자연 감미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재료들만 빼고
제대로 만든 우리나라 된장찌개가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인지 아시나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료진들과 영양학자들이 된장찌개를 먹고 보인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영양학과 교수 한 분이 한국의 전통 된장찌개를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깊고 복합적인 맛을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말이죠. 특히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효소들의 조합이 서양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라고 극찬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온 미생물학 박사는 된장찌개를 분석해본 결과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 각종 미네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있어서 서양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사는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 한 분은 된장찌개를 먹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고. 프랑스 요리는 맛은 있지만 매일 먹기에는 너무 무겁고 칼로리가 높은데 된장찌개는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이 완벽하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영양 만점 음식이에요. 된장에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고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각종 채소들은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물질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균들이 장 건강까지 챙겨주죠. 일본의 유명한 장수 연구 전문가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된장에 들어있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했고요. 더 놀라운 건 된장찌개의 나트륨이 다른 나트륨과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된장의 나트륨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칼륨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혈압 상승 효과가 일반 소금보다 훨씬 낮다고 해요. 오히려 적당한 양의 된장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CNN에서 세계 10대 건강식품을 선정했을 때도 한국의 된장이 포함되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된장의 영양학적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인정한 거죠. 특히 된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극찬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된장찌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음식이었다니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전통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끓이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된장을 풀 때는 찬물에 미리 풀어서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장 덩어리가 없어지고 국물이 더 맑아져요. 그리고 두부는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넣으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파는 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나고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어야 된장 맛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끓일 때는 센 불에서 팔팔 끓이지 말고 중약불에서 은근히 끓여야 맛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넣던 재료들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건강한지 새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된장찌개 끓일 때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피해도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들과 함께 외국인들이 극찬한 우리나라 김치의 놀라운 건강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